자, 역함수. 합이나? 이제 요거 보자, 먼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를 했고, 역함수. 얘는 뭐냐면, 일단 읽어볼게요. 함수 f가 x에서 y로의 대응 1대1 대응일 때. 자, 1대1 대응일 때. 이런 말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자, 무슨 대응이래? 1대1 대응은 어떤 함수였죠? 일단 첫 번째 뭐이고? 1대1 함수여야 있죠. 그러니까 겹치는 그 함수 값이 없어야 하는 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역이랑 치역이 어때야 돼? 옳지, 같아야 되는 거였다, 그죠? 자, 1대1 대응일 때 집합 y의 각 원소 y에 대하여 fx는 y, 조금 fx는 y인 집합 x의 원소가 하나씩 존재한다. 그냥 바꾼 거고. 이때 y의 각 원소 y에 fx는 y인 x의 원소를 대응시키면 y를 정의역,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1대1 대응이 아닌 걸 한번 해볼게요. 자, 4까지 하고 여긴 A, B, C, D를 합시다. C까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A이고 여기 B이고 여기 C면은 요렇게 하면은 X에서 Y로의 대응에서는 함수가 맞죠. 왜냐면 각 원소가 하나씩 대응이 됐으니까. 잘 안 보이면 담요 일로 당겨. 자, 얘가 지금 각 원소가 대응이 됐고 뭐 2개씩 대응된 게 하나도 없이 잘 대응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일단 1대1 함수 자체가 아닙니다. 왜 1대1 함수일 때는 지금 이런 말을 못 쓰는 건 거냐면 역함수라는 거는 이걸 반대로 이렇게 대응시키겠다는 건 거예요. 방금 x에서 y로의 대응이 f였다고 하면은 자, f를 내가 반대로 얘가 정의역이었고 얘가 공역이었는데 이번엔 얘가 정의역이고 이걸 공역으로 한번 삼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A에서 1로 대응 잘했어요. B에서 2로 대응도 잘 했고요. C에서 지금 2발이나 먹는 거죠. 이거 함수 맞아 아니야, 수연아? 아니잖아. 한 개씩만 대응돼야 되는 건데 지금 2발을 쌓기 때문에 함수로 정의가 안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 D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 자, D까지 만들고 여기서 그냥 뭐 뒤로 갔다고 합시다. 너무 단조로운가, 함수가?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함수값 겹친 거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은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일단은 안 되는 거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1대1 함수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이건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함수값이 안 겹쳤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되지만 공역이 A, B, C, D인데 치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A, B, C, D이기 때문에 이번의 조건을 못 만족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까지는 아닌 건 건데 그럼 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냐면 하나씩 대응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 얘가 정의역 입장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대응이 안 되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건 거죠. 이러면 함수가 지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대응은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공역이랑 치역이 같고 그 다음에 함수값이 안 겹쳐져야 얘가 한 발씩 가게 되는 건 거예요. 겹쳐지게 되면 이 원소에서 2발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정의역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그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고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1로 가는 거를 내가 방금 말했던 이 f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겁니다. 원래 여기가 원함수였으면은 거꾸로 공역에서 치역으로 대응시키는 거를 거꾸로 간다고 해서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요 조금 낯설긴 하죠, 표현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은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우는 게 거듭제곱이거든요. 거듭제곱은 뭐 이제 지수 자체를 우리가 1제곱, 2제곱 요런 것만 봤었잖아요. 근데 0제곱도 그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요런 것도 정의를 할 겁니다. 이때 얘가 뭐가 되냐면 x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수라고도 부르죠. 얘네 두 개 자리를 바꿨다고 해서 역수라고 부르는데 약간 그런 의미와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위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1제곱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f의 인버스라고 그 카트? 카트 해봤니? 카트 해봤지? 카트에서 이런 말 나오나? 몰라. 아무튼 간에 인버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정확한 뜻이 뭘까요? 나 물어보는 거야. 되돌아가던가? 유턴하는 거야? 난 모르겠어. 어디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F의 인버스 X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건 거고,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F의 역함수를 얘기하게 되는 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있죠? 여기 별표 좀 쳐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문장 자체에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는 의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F가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방금 내가 말씀드렸지만 F가 1대1 대응 자체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 안 되면은 역함수가 정의될 수가 없어요. 함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두 발이 나갈 수도 있고 1대1 함수가 안 되면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으면은 남는 원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건 겁니다. 여기 필요 충분 조건 적혀 있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인 건 거고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이 말과 이 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건 겁니다. 말을 바꿔서 표현해도 상관이 없다. 자, 이거는 뭐 안 되는 케이스를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일단 요 함수 보세요. 이거 1대1 대응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반대로 가는 게 가능한 건 거예요. 여기서 F, X에서 Y로의 대응이었다면 1로 가는 거는 F 인버스 A는, 자, 요거 표현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이게 1에서 B로 갔다는 게 F1이 B가 됐다는 거였고, F2가 C가 되는 거였고, F3이 D가 되고요. F4는 뭐가 된다는 거야? 그치, A가 되는 거였지. 그럼 내가 1로 가는 거는 F 인버스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쟤도 함수값을 내가 쓸 때 F 인버스에 얘가 정의역인 건 거예요. 여기 A를 넣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건 거야? 옳지. 그 다음에 F 인버스 B는 뭘까요? 옳지. F 인버스 C는요? 옳지.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D는 3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 형태가 안 나왔고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역함수 입장에서는 B를 넣어야 1이 나온다는 건 거예요. 1을 넣어서 B가 나왔다는 거는 역함수에서는 B에서 1로 가게 되는 건 거잖아요. 요렇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F에다가 2를 넣으면 C가 나온다는 거는 F 인버스 C가 몇이라는 거야? 옳지. 여기도 F 인버스 D가 몇이다? 3이다. 이 식만 보고서도 우리가 역함수의 함수값을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얘는 G로의 함수는 함수가 맞거든요. 뭐 하나씩 잘 대응했고 뭐 두 발 쏜 것도 없고요. 근데 얘는 지금 1대1 함수 자체가 아니죠. 얘 지금 겹친 함수가 있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안 되는데 이런 역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여기에 정의 안 된 애 원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몇 발을 쏘게 되는 건 거야? 두 발을 쏘기 때문에 함수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자,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면은 어차피 원소가 몇 개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함수값을 찾는다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실수 전체에서 만약에 정의가 됐을 때 이거를 내가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뭐 함수값을 도대체 나한테 구해달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지 일단 확인을 하자.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됩니다. 얘는 직선으로 생긴 건 거 아니야. 아무 말이 없으면 이 Y축 전체가 공역이라고 했었죠. Y절편 몇인 거예요? 2고 그 다음에 길기 몇인 거야? 1이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뭐 겹치는 겹치는 지역 원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완전히 뜰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맞잖아요. 그쵸? 자, 이때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 X랑 Y의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Y는 X 플러스 2였단 말이야. 요렇게 쓴 상태에서 얘랑 자리만 바꾸면은 그 함수 자체가 역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기 자리 바꿔볼게요. Y에 뭘 넣으라는 건 거야?
그치. 원래는 공역이었던, 그러니까 치역의 역할을 했던 y가 이번엔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정의역이었던 x가 내 역함수에서는 y가 되는 건 거죠. 요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우리가 함수 표현 자체를 x는 y 플러스이라고 표현을 안 한단 말이에요. y는 어떤 꼴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정리해주면 2만 넘기면 되겠네. 뭔 거야? x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fx였다면 얘의 역함수인 f 인버스 x는 이게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2.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요거 한번 그리고 갈게요. x 마이너스 2라는 거는 y절편이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이니까 평행하고 있을 겁니다. 요까지 괜찮을까요? 우리가 대칭이동이란 걸 배웠잖아. 이거 바로 뒤에서 나올 건데 여기 만약에 A, B가 있었다고 할게. 요거를 얘네 두 개 자리를 바꾸는 대칭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에 B 써지고 여기에 A 써진 대칭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수학 상에서 대칭이동 배울 때 그 뭐였어요, 예수야? 뭐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요거 두 개 자리 바뀌었었게? 맞아. 아, 저 이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 바뀌는 거. 0점. 아닌데. 0,0에 대해서 대칭하면은 여기로 가거든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됐을 것이고 얘가 자리 바뀌면은 여기로 가요. 일단 힌트. 여기로 가요. 여기로. B, A가 됩니다. 뭐에 대해서 대칭하면 됐었게? 이거 항등함수에서도 나왔어요. 항등함수. 항등함수 기억 안 나요? 네. 숙제를 좀 줘야겠다. 왜? 자, 1,1 이런 걸 지나는 거를 항등함수라는 거 아니야. 나를 넣으면 내가 나오는 거 이런 애들이 항등함수인 거 아니에요. 그쵸? 뭔 거야, y? y랑 x랑 얘 지금 좌표가 다 어떠니? 똑같잖아. 그럼 y는 뭐겠어, 식 자체가? y는 x로 대칭시키면 a, b가 b, a가 됐었습니다.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신 분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는 행위는 어떤 거냐면 기하적으로는 여기 있는 수많은 좌표들을 뜻하는 식이거든요. y는 x 플러스 2라는 식이. 얘가 얘입니다. 그 모든 점들을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두 개의 역할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까 썼었죠. 자, 예를 들어서 F1이 2가 됐었다고 칩시다. 원함수에서. 그럼 F 인버스 입장에서는 뭘 넣어야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2를 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말은 fx, y는 fx 위에 1,2라는 점을 지나게 돼 있는 건데 얘를 내가 역함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2,1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네 두 개가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모든 점들이 y는 x에 대칭돼가지고 다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원함수와 이 역함수 그래프의 관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점을 대칭시켜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뒤에 나옵니다. 바로 안 나오네요. 자, 역함수의 성질 볼게요. 역함수의 성질.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역함수만 다루기 때문에 저렇게 합성함수랑 같이 배운 요거를 조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F의 역함수의 역함수래요. 그러면은 요 주머니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1, 2, 3. 그 다음에 여기 A, B, C. 자, 그러면 요렇게 간다고 칠게요. 이게 F고 반대로 가면 F 인버스겠죠? 자, 그러면 F 인버스 1. 얘는 어디로 가는 건 거야? 그치, A로 가는 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역함수를 먹이면 맞나 이거? 자, 얘는 지금 F 인버스 1이 뭐였어요? 그치, A였잖아요. 그쵸? 그럼 F 내가 뭐 하는 거야? 잘못했어요. 다시. 자, F 인버스 1에다가 요거의 전체 역함수를 내보고 쓰라는 건 거죠. 역함수 1. 요렇게 써야겠네. 자, 그럼 다시. 표현이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몰라. 이 숫자를 여기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F 인버스의 인버스 1. 맞지.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로 가면은 뭐가 되는 거였어? 이게 F였고, 반대로 가면 뭐였죠? F 인버스였고, 얘의 역함수라는 거는 다시 이거를 1로 백하는 건가 아니야? 괜찮을까요? 그럼 F 인버스에 뭐를 한 거야? 얘의 역함수를 쓴 거니까 전체 인버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1로 가는 방향은 내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뭐가 되는 건 거야? F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게 되면은 얘를 그냥 뭐라고 쓰라고? F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냥 원함수로 돌아간다는 거고, 왜냐면은 그 대상이 얘랑 얘에서 그냥 국한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는 게 F면은 반대로 가는 건 F 인버스였고, 얘의 역함수는 다시 이걸로 돌아갈 거고, 얘를 다시 역함수하면은 그건 또 그냥 역함수가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요거로만 표현하는 게 제일 간단하다. 인버스는 그냥 F가 된다는 거고. 자, F 인버스를 F를 합성시켜 볼게요. 자, 여기가 F고 이게 F 인버스였죠. 자, 합성시킨다는 거는 자, 일단 요 방향으로 먼저 가볼게. 저번 시간에 했지. 자, 이거는 1이라는 숫자가 먼저 속함수 누구한테 들어가는 건 거야? F 인버스한테 들어가죠. 그 함수 값을 다시 F한테 대응을 시키는 건데, 자, F 인버스를 먼저 구해볼게요. 잘못했다. 이거 A라 써야겠대. 자, 정의역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자, F 인버스 A는 몇이 나오는 건 거야? 그치, 1이 나오죠. 잘 보세요. 나 지금 A 넣었습니다. A. 자, F1이 됐을 것이고, F1은 다시 뭐가 나오는 건 거야? A가 되죠. 다시. 자, A를 지금 함수값 구해보니까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게 함수값이니까요. 1이 나왔거든요. 그 1을 F 입장에서 다시 이렇게 돌리는 건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넣은 다시 튕겨져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A를 넣으면 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자, 한 번 더 실험해볼게. 이제 반대로 해보자. 3 이거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3을 먼저 F한테 대응을 시키고, 자, 3 넣으면 뭐 나오는 거예요? 그치, C가 나오죠. 그럼 F 인버스 C가 되는 건 건데, 자, C에서 다시 역함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오히려 그냥 반대로 가면 되는 건 거죠. 뭐가 나오는 건 거야? 3이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 F랑 나의 역함수, 나랑 나의 역함수를 합성시켜서 어떤 숫자를 대응시키면은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F 인버스 fx, 그러니까 쟤네 두 개를 합성시키면은 x가 그냥 뭐가 나온다는 건 거야? 그치. 근데 나를 넣었을 때 내 그대로가 나오는 거,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를 했었게, 예소야? 나를 넣었을 때 내가 그대로 나오는 거.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맞아요. 항등함수를 했었죠. 항등함수를 우리가 이제 i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표현이 이제 문제에서 나오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외우시는 게 나아요. 자, 이거는 그냥 x가 되는 건 거고, F 인버스랑 F랑 내가 합성을 시켜봐야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집어넣으나 마나다. 똑같죠? F 인버스 Y도 Y가 되는 거고, 이건 왜 Y가 적혀져 있는 거냐면 X에서 Y로의 대응이라서 여기 있는 원소를 X라고 하고 여기 있는 원소를 Y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소는 내가 먼저는 이 역함수한테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결국 Y가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거라서 여기는 Y가 먼저 써져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2번. 자, F가 X에서 Y로의 대응이고 G가 Y에서 X로의 대응이다. 이게 그냥 뭔 거야? X에서 Y로의 대응은 F라고 했는데 자리 바꿨대요. 이 G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뭔 거예요? F의 그치, 역함수를 계속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G로 표현할 때도 있다는 건 겁니다. 이럴 때는 F랑 G, 이 둘이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두 함수를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항등함수 나온다. 이 말이 만약에 문제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 G와 F를 합성시키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얘네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말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함수 FGH가 모두 1대1 대응이고 그 역함수가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일 때, 자,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증명도 해드릴게요.
자,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이거는 방금 전처럼 뭐 얘네 두 개가 역함수 관계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다른 함수인 건 거예요. g라는 함수도 있고 f라는 함수도 있는데 얘네 둘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 겁니다. 그거를 합성시킨 다음에 나한테 역함수를 하라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죠? 일단 합성하는 거 너희가 해봐서 알겠지만 그게 좀 귀찮은 애입니다. 좀 귀찮은 애인데 그걸 역함수 한다는 거는 y랑 x 자리 바꿔서 또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귀찮은데 요거를 그냥 전체 인버스를 하나씩 분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합성함수는 그 순서가 중요해요. 뭐가 맨 겉 함수고 안 함수인지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G.F 인버스는 뭘로 풀리냐면 얘부터 역함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 거야? F의 인버스 닷. 그 다음에 얘를 써주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한번 해볼게. 자, G.F가 있습니다. G.F. G.F가 있고 얘의 역함수가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건가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원래 이거랑 요거 역함수를 합성시키면은 방금 위에서 했습니다. 나랑 내 역함수를 합성시키면은 뭐가 나온다 했죠? 항등함수가 나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x는 x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요게 설명만 되면 되는 건데 지금 제 주장이 뭐냐면 이 G.F 인버스를 뭐라 쓸 수 있다는 건 거야? F 인버스 닷 G 인버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 건가 아니야? 하는가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x가 들어갈 함수인 건 건데 결합법칙이 굳이 이걸 먼저 계산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다 풀어도 상관이 없다. 자, G 닷 F 닷 F 인버스 닷 G 인버스 이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게 이 중간에 먼저 이렇게 연산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방금 2번에서 했습니다. F와 F 인버스를 합성시켜봐야 뭐가 된다고? 항등함수가 된다고. 항등함수라는 거는 사실 내가 합성을 하나마나 의미가 없다는 건 거예요. 그럼 남는 것 좀 써볼까? G랑 뭐 이게 조금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항등함수라고 표현을 합시다. 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배웠어요. 나랑 항등함수를 합성해봤자 그냥 뭐만 남는 거야? G만 남는 거죠. 지금 G랑 G 인버스만 남게 된다는 건 거고 얘는 마찬가지로 나랑 나의 역함수인 거니까 이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X가 나올 거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맞다는 겁니다. G.F 인버스가 이렇게 풀리는 게 맞다는 문제겠나요? 자, 요걸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 자, 세 개도 똑같습니다. 패턴. 자, 이건 어떻게 역함수를 풀어내면 되는 거냐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역함수를 취하세요. 그럼 F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인버스 닷, 그 다음에 G, 인버스 닷, H, 인버스가 된다는 건 거죠. 똑같은 논리로 증명해 주시면은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푸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여기서 뭐 별표 쳐야 되냐면 1번 별표 치고 2번 별표 2개 치고 3번 별표 3개 치면 돼요. 자, 별표 개수가 중요도거든요. 일단 이거는 조금 기본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쓰이고 있죠. F와 F 인버스를 합성하면 X가 된다. 2번은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두 개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됐다. 이 수식을 해석하는 방법이거든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내가 해석할 수 있냐 마냐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G랑 F를 합성시켰는데 항등함수가 나왔다. 뭐 물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당연히 문제에서는 뭐 IX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나와요. G와 F에 대한 관련성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그냥 G.Fx를 했더니 X가 나왔다라고만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합성했는데 그대로 나왔다고? 그 말은 G가 F의 뭐일 것이다? 역함수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은 우리 지금 고1 하에서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간단하게 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때 쓰이는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주 나올 거예요. 자, 4번은 내가 방금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자, fx랑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관계성입니다. 이게 함수식 자체를 내가 구할 때 어떤 짓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했었죠.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y는 2x 플러스 자, y는 2x 플러스 5라는 1차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의 확인 사항. 1대1 대역이 됩니까? 돼요? 되죠. 1차 함수 그냥 무조건 자, 1대1 대응이 되네.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치. 같은 말인 건 거야. 1대1 대응이 됐다는 거는 당연히 역함수도 존재를 할 수 있다는 건 겁니다. 빨리 접어라고! 자, 그러면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는 x랑 y의 자리가 바뀌는 거랬죠.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y랑 x를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y에 뭐 넣으라는 거야? x 넣고 그 다음 x 자리에 y 집어넣으면은 이 자체가 그냥 얘를 지금 역함수로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우리가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y는 요걸로 표현이 돼야 우리가 함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2y는 x-5가 될 거고 y는 2 나눠주면은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다. 그죠? 요렇게 함수식은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해랑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바로 힌트가 얻어집니다. x랑 y랑 입장을 바꿨다고? 그럼 모든 좌표가 x랑 y가 좌표 자리가 체인지가 됐겠네? 그럼 좌표 체인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y는 x에 대칭시키면 전부 다 좌표가 체인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수많은 좌표를 전부 다 대칭시켜가지고 이 그래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랑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는 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죠.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표를 4개, 5개 치세요. 5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역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함수식도 당연히 구할 수 있으셔야 되지만 그래프를 그려낼 때도 y는 x를 내가 그어낸 다음에 요 y랑 대칭될 수 있도록 그려주시면 그게 역함수가 됩니다. 뒤에 나오는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다 역함수를 구해낼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는 쉽게 잘 구하실 것 같아서 여기 넘어갈게요. 자, 1번 함수 fx가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3은 마이너스 3이고 f 인버스 7이 2다. a, b 값을 구해주세요. 자, 우리 조금 연습했거든요. f 인버스 7이 2라고 했는데 지금 내 함수식, 미정계수가 있는 함수식이 f 인버스가 아니라 그냥 fx죠. 그럼 나한테 유효한 조금 의미가 있는 식은 f 인버스 7이 2라는 게 아니라 f에 뭘 넣으면 뭐가 나오는지가 난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바꿔주면 뭘 넣으면 2를 넣으면 옳지 7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대입 f-3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f2 2 집어넣으면은 2a 플러스 b가 7이다. 이 두 개 연립할 수 있겠다. 그죠? a, b가 구하는 거니까 연립해서 그냥 바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fx가 ax 플러스 b고 f 인버스 2가 0이다. 내가 저기서 굳이 역함수를 구하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이거를 내가 f로 표현할 수 있네. f 몇이라는 거야? 0이 옳지 2다란 얘기고요. 요거는 합성함수 표현이네요. 자, f에다가 f0을 넣으면 3이 나온다. 근데 f0을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죠.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f 몇이 2가 옳지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구해볼게요. f0이라는 거는 b가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죠. 오케이, b2 구했고요. 그 다음에 f2 넣어주면은 2a 플러스 b 대신에 2를 쓸게요. 얘가 3이 된다는 건 거니까 a는 몇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fx가 뭔 거냐면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는 거라서 f6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식에 그냥 x에 6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조금 연결됩니다. 우리 1대1 대응 풀었을 때 이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보세요.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서 일단 다른 함수예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고 1보다 작을 때는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 어쨌든 저 애가 뭐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였게? f가 뭐다?
오, 맞아요. 1대1 대응 1대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는 F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보세요. 지금 X는 몇에서 나눠진 함수인 거야? 자, X는 1만 그냥 좀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여기서는 함수가 정해졌죠. 2x라고. 자, 1, 몇을 지나는 함수야? 1, 1, 1치, 옳지. 그럼 1, 1을 그냥 대충 표시해요. 그다음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치, 양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올라갈 거 아니야, 그냥. 그다음 여기는 내가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자, 여기다 일단 1 집어넣어서 얘가 연결점이 어딘지는 좀 볼게요. 2-2k 플러스 2k가 되는 거라서 1, 몇이 되는 거야? 똑같이 1, 1을 지나기는 하네. 요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1, 1을 지나면서 요게 지금 기울기가 뭔지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 얘는 k 값이 만약 1이 되면 상수함수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갈 수도 있는 애라는 건 거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자,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 절대 안 되네. 그럼 이런 상황 절대 불가. 그 다음에 만약 k가 1이면은 이렇게 상수함수로 올 거예요. 이거 1대1 대응 돼야 안 돼? 엄청 많이 겹쳐버리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조건만 붙으면 되냐면, 기울기의 그 값은 상관없이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나한테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라고 하면은 요 애랑 요 애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내려오고 있었으면 계속 내려가야지만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겁니다. 그럼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미 기울기가 양수로 결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기울기는 2 곱하기 1-k인데 얘가 0보다 어때 된다고? 무조건 크게 이러면 1대1 대응이 되는 건 거고 1대1 대응이 됐다는 거는 역함수 존재할 수 있다는 건 거니까. 오케이. 그럼 1-k가 0보다 크다. k가 1보다 어떤 된다? 자, 근데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이거는 하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미 명백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원리 자체를 몰라도 좀 풀 수 있거든요. 그림이 그려지니까. 근데 자, 옆에다 좀 써놓을게요. 자, fx라 쓰시고요. 구간을 우리도 나눕시다. 여기를 ax 플러스 b. 지금 잘 보시면은 1차와 1차에 한해서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cx 플러스 d 이렇게 쓸게요. 자, 이때 뭐 나누는 지점은 뭐 상관없어요. 뭐 어디서부터 뭐 어디까지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해가 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fx가 뭐 x는 t라는 지점에서 1차 함수와 1차 함수를 이렇게 나눠지는 함수인데 그 함수가 만약에 역함수가 존재를 하고 싶다. 뭐 여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자체는 f가 1대1 대응이 되라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이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라는 문제를 푸실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 t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 t에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기울기 값이 부호가 같아도 소용이 없거든요. 정의가 안 되는 영역이 생기거나 아니면 1대 함수가 안 되는 영역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t를 넣은 거랑 여기 t를 넣은 거. 그러니까 갈라진 지점에서 함수 값이 일치해요. 첫 번째 조건은 at 플러스 b랑 그 다음에 ct 플러스 d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문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t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여기 t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나눠진 지점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1차 함수와 1차 함수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한 방향으로 올려야 돼요. 내려왔으면 갑자기 올라가서 꺾이면 안 되고 내려올 거면 계속 내려가고 올라갈 거면 계속 올라가라. 그 값이 일치한다 말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부호만 같으면 됩니다. 얘네 두 개 곱했을 때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괜찮나요? 이 두 개만 거시면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자,
넘어갈게. 잘 썼죠? 네, 남기고 조금 지울게요. 자, fx 2분의 1x 플러스 a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는 bx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요. fx 대신에 그냥 y라고 써주세요. y는 2분의 1x 플러스 2. 요게 원함수입니다. 자, 이 아이를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를 구한다는 거는 x, y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래서 x는 2분의 1 y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요걸 y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은 내가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구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요 넘기고요. x-a는 2분의 1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내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2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2 곱해주면은 2x 마이너스 뭔 거야? 2a 옳지. 이게 f 인버스 x가 되는 건 겁니다. 자, 그 역함수가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얘가 역함수인 건데 걔가 bx-1이래요. 이게 bx-2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럼 얘랑 같은 식이라는 거는 b가 몇이어야 하고? 2여야 하고 그 다음에 2a가 2라는 건 거니까 a는 몇인 거예요? 1이라는 거구나. 그럼 a랑 b랑 더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자, fx가 3x-1이고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다음을 구해주세요. 그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자, 요 보시면은 지금 g.f 전체 인버스인데 이거를 내가 그럼 함수를 전체 구한 다음에 이를 집어넣으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합성도 일단 귀찮아 죽겠고 그 다음에 y랑 x 뭐 바꿔가지고 그 정리하는 것도 귀찮아 죽겠단 말이야. 그럼 얘의 성질이 또 뭐가 있었냐면 자, f 뭐가 된다고요? 요 풀어내면은 인버스 다 g 인버스 이게 같은 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거기다가 2를 넣어도 되겠네. 그러면 약간 껍데기가 생기는 거예요. f 인버스가 겉함수고 g 인버스가 속함수고 거기에다가 2를 넣고 마지막에 f 인버스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구나. 물론 요것도 g 인버스, f 인버스 다 구해가지고 2 넣고 그 다음에 f 인버스에 또 그 값을 넣고 하셔도 되는데 또 그것도 귀찮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 내가 이걸 구해야 이제 f 인버스한테 그 숫자를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를 그냥 어떤 값이라고 그냥 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이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 g 뭐가 몇이라는 거야? a가 2다라는 말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얘가 역함수가 존재했다는 거는 무슨 대응이라 했었죠?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한댔잖아. 그럼 g에다가 a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a가 유일하게 하나 나올 거예요. 자, g 봅시다. g. 여기 ga 구해주면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4가 2다란 얘기고 그럼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란 얘기고 a가 몇이 나오는 건가요? 1이구나. 그 말은 g 인버스 2가 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여기 그냥 이제 f 인버스 뭐만 구해주면 돼? 1만 구해주면 되는 건 거네. 자, 저것도 똑같이 풀 겁니다. 식 건드는 거 귀찮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f 인버스 b를 f 인버스 1을 b라고 할게요. f 뭐는 뭐가 되는 거야? b는 1이 되는 건 거다. 그죠? 자, 그럼 f에다가 b를 넣는 거예요. 자, b 넣어주면은 3b-1은 1. 그럼 3b는 뭐가 돼서? 2가 돼서 b가 몇이 되는 건 거야? 3분의 2가 되는구나. 그 말은 이 결과값이 3분의 2라는 거 아니야. 그럼 f 인버스 우리가 구한 건 거예요. 그 값은 그 b인데 그게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2번 해볼게. 꼭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f.g.f 인버스 마이너스 1을 구해라. 저거를 함수를 또 구하려고 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거는 어떤 순간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는 건 겁니다. 그죠, 현정아? 자, 이거 풀어볼게. F다. 요거 풀어보자, 현정아. 뭔 거야? 뭐라고? F 인버스 닷 G 인버스. 잘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합성된 꼴을 좀 보세요. 뭐를 먼저 합성하고 싶어? F랑 그치? F 인버스. 얘 합성하면 뭐가 되니까? 항등함수 되니까. 항등함수는 합성해봤자 얘 혼자만 남긴단 말이에요. G 인버스 마이너스 요거를 구해달라는 건 겁니다. 자, 이거를 이번에 뭐 C라고 할게요. 그럼 이 말은 G에다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나온다. 오케이. 그럼 GC가 마이너스 2C 플러스 4고요.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C가 마이너스 6이다. C가 몇이라는 건 거야? 오케이. 그럼 내 값은 이제 3이 된다는 얘기죠. 할 수 있겠지?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요거 값을 구해주세요. 자, y는 x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지금 풀라는 게 f.f 인버스 a를 구하래요. 일단 조금 풀어내놓읍시다. 이거를 구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못 구하기도 하고요. 자, 요거 풀어주면은 f 인버스 다 g, 아니, g 왜 나옴? f 인버스 a. 요거 구하라는 거고, 이제 껍데기 2단으로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차 목표는 일단 f 인버스 a가 뭔지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세팅이 지금 덜 돼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이 y는 x를 이용해서 지금 y좌표는 a, b, c, d 다 나와 있지만 x축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이용해서 여기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가 a인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옳지. b가 될 거고 c가 될 거고 d가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것만 표시하고 물론 뭐 대칭성을 이용해서 대충 그려낼 수는 있지만 그 그림이 도움되진 않아요. F 인버스 자체가. 그래서 F 인버스 A라는 거를 이 FX를 이용해서 별을 풀어요. 잘 봐요. 자, 이거를 P라고 하겠습니다. P.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F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P가 A가 나온다. 난 지금 P를 찾아야 되는 건 건데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A가 나오는 거예요. fx 그래프 여기 있죠? 요렇게. 자, 여기에다가 뭘 넣었을 때 a가 나왔는가? 그 y 값에서 먼저 a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찾았으면은 요거랑 대응되는 이 fx 위의 점,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이 점을 통과해서 y 값이 a라고 읽어 쓸 거란 말이에요. 요 좌표 읽어보면은 뭐 컴마 a예요? b 컴마 a라는 겁니다. 그 말은 f에다가 뭘 넣으면 a가 나온다는 얘기야? b를 넣으면 a가 나온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아, 그럼 f 인버스 a를 p라 잡았는데 그게 꼭 뭐구나? b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요 껍데기 하나 벗겨졌구만. f 인버스 요게 뭐였어요? b였구나. 자, f 인버스 이제 b를 구해볼게요. 자, f 인버스 b를 뭐 이번에는 q라고 해볼게요. 자, 그 말은 f에다가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q 넣으면은 그치 b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함수 그래프에서 한번 읽어내보자고. 얘도 이제 y 값이 b가 나올 때를 얘기하자는 건 건데, 자, b를 먼저 찾고요. y축에서 그거 라인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이 fx 위에 있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요 점 보니까 지금 뭘 넣으니까 b가 나온 거야? 그치, c를 넣으니까 b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은 q가 뭐구나? c구나. 너가 c인 거예요. 그럼 내 답이 c가 된다는 건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여기 별표를 쳐주세요. 내가 별표 친 것만 제발 복습하세요. 자, 함수 fx는 3x 플러스 10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때 두 함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하자. 이때 성분 OP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자, 이게 풀라면 풀 수 있거든요. 3x 플러스 10의 역함수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y랑 x통을 바꿔가지고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fx, 3x 플러스 10과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교점을 p라고 한대요. 그럼 우리 교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래봐야 어차피 둘 다 1차 함수란 말이에요. 1차 함수는 1차 함수 해가지고 x좌표 찾아낸 다음에 이제 뭐 대입해가지고 열림만 해주면 되는 건데, 자, 근데 그걸 그렇게 풀지 않고 역함수가 원함수랑 뭐에 대해서 대칭된다 했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된다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f랑 f 인버스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f가 y는 x랑도 만나면은 역함수랑 못 만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이게 fx였다고 칠게. 그럼 이 둘이 만난 요 지점 보이죠? 이게 역함수와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칭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 이 y는 x에 대칭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y는 f 인버스 x가 되겠죠. 왜냐면 이 둘의 관계 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는 건 거니까. 그럼 얘가 원하는 저 점 P가 뭐냐면은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점. 자, 그럼 요 점 잘 보시면은 지금 몇 개의 직선의 교점인 건 거야? 3개예요, 3개. y는 fx도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f 인버스 x도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뭐도 있는 건 거야? x도 있는 건 거예요. 이 3개가 다 만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굳이 내가 이거랑 이거를 연립할 필요가 없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우리가 지금은 1차 함수 가지고만 역함수를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함수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수많은 함수들을 전부 다 역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역함수가 안 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잘 못 구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 식이랑 이 식이 연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점은 그럼 평생 우리는 컴퓨터가 아닌 이상 못 구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원함수라 얘가 워낙 단순한 함수잖아. y는 x라는 게. 얘네 두 개를 연립해서 이 교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근데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이 원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y는 x와의 교점이라고 지금 단정을 했잖아요. 요렇게 개념이 들어가면 5개념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증가함수잖아요. 요 기울기가 몇이야? 3이라는 거는 0보다 큰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함수에 대해서는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역함수랑 y는 fx랑 f 인버스 x 자, 의 교점에 대해서 자, 하나만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fx가 증가함수일 때. 자, 이때는 뭐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교점 자체가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 자체가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겁니다. 자, 이 좀 써놓으세요. 왜냐면 이 주제에 대해서 모의고사 30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fx랑 f 인버스 x의 교점을 우리가 늘 y는 x와의 교점으로 푸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닌 반례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반례가 언제 존재하냐면 감소함수일 때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른 경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건 유일하게 그냥 y는 x 위에 존재하는 애들만 다뤄주시면 돼요. 올라가고 앉아있기 때문에 y는 x랑 반드시 만날 거거든요. 두 개가 교점이 생겼다는 건 거는. 근데 감소함수일 때는 자, 이렇게 내려볼게요. 한번 그래프를. 자, 일단 요거는 먼저 그리지는 마시고 자, 이게 y는 fx다고 칩시다. 요거는 그래프가 아직 조금 낯설 거라서 그냥 참고로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y는 x 이렇게 썼다 칩시다. 자, 역함수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이 뭐라고 해보지? 그냥 예를 들게 a, b예요. 근데 얘를 대칭시키는 b, a가 이 y는 fx 위에 또 존재를 했다고 하는 거야. 자,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보세요. 얘가 대칭된 지점까지도 fx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감소함수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증가할 때는 a, b랑 b, a가 둘 다 가지기가 힘든데 감소함수일 때는 이 점이랑 이 점을 fx가 다 가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내가 역함수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빨간색 그려볼게. 자, 여기 가요. 이 점 나도 지나야 돼. 왜? a, b를 대칭시킨 점이 b, 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둘이서 만난 여기 있죠? 이것도 나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이 조금 웃기긴 한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자, 이렇게 가는 건 거야. 몰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반대로 올라가 볼까 한번? 이렇게 되는 게 낫나? 이렇게 되는 건가? 아 몰라. 이게 낫나?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네. 몰라. 이렇게 해볼까? 자. 아니 수연아, 니 너무 부끄럽게 우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들리세요. 맞지? 아 진짜 현미 짱. 쭉. 아 모르겠다 진짜. 자, 이 점이랑 요 점을 보라는 건 거예요. 이 세 군데에서 다 만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요거 그대로 복분. 감소함수일 때는 교점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당연히 y는 x 위의 점이면 돼요. 점이 이 fx,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a, a를 지난다. a가 된다. 요런 점에서는 교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건 겁니다. fx가 y는 x랑 만나는 점.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뭔 거냐면 fa가 b가 됐는데 fb도 a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fx라는 그 함수 자체가 a, b도 지나고 b, a도 지나는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역함수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f 인버스 b는 a이고 f 인버스 a는 b가 되는 건 거 아니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점이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증말에서 a, b랑 b, a가 교점이 된다는 건 거예요. 이거는 지금 y는 x 위에 있어 없어? 자, 지금 보시면은 위치 자체가 여긴 a, b, 여긴 b, a잖아요. y는 x 위의 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건 거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절대로 이 y는 x랑만 만나는 게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소함수일 때는 이런 종류가 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꼼꼼하게 푸셔야 돼요. 자, fx 보시면 3x 플러스 10 적혀 있죠. 자, 이 애가 역함수와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나한테 묻고 있는 건 겁니다. 자, f 인버스 x. 얘랑 얘가 만난다고 했는데 일단 이게 증가하는 애인지 감소하는 애인지 먼저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 함수라는 거는 매번 올라가거나 아니면 매번 내려가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얘는 올라가는 애야, 내려가는 애야? 그렇지. 어쨌든 증가함수라는 게 우리가 길게 보면 보이기 때문에 얘와 f 인버스의 교점은 그냥 y는 fx와 y는 x 이 두 개만 연립하셔도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건 거죠. 자, fx 뭐라고 적혀 있어요? 3x 플러스 10이라 적혀 있다, 그죠? 그럼 내가 교점을 찾고 싶어요. 이 p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교점 p에 대해서. 얘랑 얘만 연립하면 된다는 겁니다. 굳이 역함수까지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건 거예요. 3x 더하기 10이랑 x가 만나는 요 좌표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될 거라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넘어가면은 2x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x가 몇이 되는 거예요? 그럼 p가 뭔 거냐? x 좌표가 마이너스 5고 당연히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y 좌표도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다시 증가함수면은 물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직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증가함수라는 거를 뭐 조건을 이미 가진 상태로 나한테 문제를 줄 건데 근데 내 생각이 여기에 국한되면은 무조건 이런 문제에서는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가기 때문에 y는 x에서 무조건 만났을 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풀고 있다라는 거를 염두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0,0이랑 OP의 길이를 구하랬으니까 자, 요것도 잘 봐요. 0,0이 있고 이 y는 x 위에 있는 점 얘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요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난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수선 내려버리거든요. 요게 5고 이 길이도 5란 얘기인 건가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무조건 직각이 등변 위에 비편이기 때문에 5루트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2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OP의 길이는 뭐다? 5루트 2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건 겁니다. 우리 문제들은 거의 다 이 문제일 거기 때문에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지금 100%이 문제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역함수와의 교점이 여기에만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라는 건 거예요. 지금은 그냥 역함수 구하지 말고 x와 3x 플러스 10 간의 그 연립을 해서 이 좌표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역함수까지 안 구하면 됩니다.
자, 저 꺼주세요.